한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눈치를 보면서 지금 중도 거기 유적지를 덮고 호텔을 짓고 있어요. 그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문순 누구죠? 강원도 그쪽에다는 지금 차이나타운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2020년 8월 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급증했는데 중국인만 지금 5년간 2.5조 원을 받아갔다 그럽니다. 외국인으로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재정이 안 좋다 그러면서 건강제 보험이 안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인, 외국인이면서 이런 걸 탈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110만 명.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이민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완전한 중국화입니다. 또한 방문 취업 비자로 있다가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 뭐 각종 그 일을 하게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시급급 적용. 그래서 4년만 장기 근무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그래요. 일종의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지자체 투표권을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에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즉 한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지자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사 취득을 한 경우 국적 취득이 굉장히 간편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 유학생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자녀이거나 중국 공산당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저도 이제 중국 유학생을 여기 밴쿠버에서 보는데 이 중국 공산당 간부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씀씀이가 해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몰상식하게 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상식이라는 거는 누구나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씀씀이가 높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센스 없는 애가 그러니까 센스 없는 애가 진짜 사재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그 부모는 누구니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 간부이면서 무슨 전기사업 공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그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쓰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상식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에게 또 뭐 백신 중에는 그 자궁 경부암 백신을 이 캐나다 이 정부에서도 그냥 무료로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그걸 맞아가지고 하루는 완전히 쓰러져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모 그러고 굉장히 따라요.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중국 유학생인데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자기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중국 유학생이에요. 이제 지금 온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오면 내가 저를 보고 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갈게. 근데 제가 속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백신인데 그걸 맞아가지고 저렇게 저지경이 됐는가. 그때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한국 입장에서 또 하나 이렇게 자국 중심의 참 보수세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정치세를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밀고 들어와서
세계 단일 통제화를 위해서 한국이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건강이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부가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상식적이기가 쉽죠. 그런데 정치세와 정부가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주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멘붕이 오거나 사회에 건전한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반격수단으로 뭘 갖고 있냐라고 한국시보가 말할 때 보면은요. 미국 국채를 매각하겠다라는 것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위안화 환율을 평가절하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이제 평가절하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뭐 투자자들이 몰리고 지금 미국 그 월가가 원하는 쪽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위안화의 환율이 평가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수출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절상되는 게 좋은 거는 아닌데 한국의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지금 투자에만 몰려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제 생각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절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히토리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를 쥐고 남북한을 쥐고 있는 겁니다. 뭐 히토리가 많다는 북한을 왜 남쪽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북쪽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의 국가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는 상업을 하면 안 돼. 뭐 교환을 해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정치권이 친중세이거나 친일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합리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을 그냥 중국으로 넘기겠다라는 발상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한국의 참 보수세가 지금 정치세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국민의 건강도 잃고 한반도 문제도 해결 못하고 오로지 중국 밑에서 쪼그라들어요, 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중국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힘을 축소시키는데 그 리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축을 중국이 쥐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또 서로 협상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자국 중심의 힘을 외교력을 키워가지고 다이렉트로 외교를 해야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를 생각해 보고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